개구먼 박나래 씨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 달 가까이 박나래 씨의 매니저 갑질 의혹 그리고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쫓아가 봤고요. 박나래 씨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이 될 거다. 원칙, 경찰이 이렇게 오늘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의 발표와 관계없이 조금 전에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안지훈 기자님. 저희가 일전에 뉴스탑10에서 짚어봤던 대로 박나래 씨의 옛 매니저 2명이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옛 매니저 손을 들어준 셈이 됐어요. 네, 이 사태가 언제 촉발됐는지 보면은 지난 12월 3일이었는데 그때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의 이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걸었다는 거죠. 예. 이게 알려지면서 양측 간에 지금 굉장히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게 알려졌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면서 굉장히 큰 게이트로 번지게 됐던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가압류 신청한 거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서울지법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예. 원래 지난 19일에 법원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고 공탁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예. 이런 과정 이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면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이제 법적 다툼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고 싶어서요, 구자능 변호사님. 일단 이제 옛 매니저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우리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줬다, 인용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억 원이 묶여있는 셈이 되고 그러면 옛 매니저에게는 어떤 이득이 가는 겁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내가 판결에서 승소하면은 그 판결은 집행을 해올 수 있는 권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결 한 순간 나한테 입금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판결을 통해 가지고 1억이 인용되면은 박나래 씨의 재산에서 그 1억 원을 집행을 해서 가져와야지 이제 사건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행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지 내가 판결에서 이겼을 때 빼돌려 가지고 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이 없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가압류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간 당일에 박나래 씨가 근저당권 49억을 먼저 묶어버렸잖아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사실상 박나래 씨도 이거 인용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걸로 볼 수 있다. 아하. 내 재산이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은 내가 나에 대해서 설정해가지고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된 걸로 볼 수 있고 박나래 씨도 지금은 다 허위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만 예.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은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 매니저들이 한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법원에서도 손을 들어줄 거라는 걸 본인도 직감을 했던 게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인용이라는 거는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 씨도 그거가 인용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그래서 박나래 씨가 그걸 무력화하는 조치가 이제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안지훈 기자님 정리를 해보면 이제 법적인 건 이제 구 변호사가 잘 정리해 주셨다면 1억 원의 가압류 묶어두고 나중에 본인들의 손해를 여기서 끌어갈 수도 있다. 혹은 박나래 씨가 이제 안지훈 기자가 직접 취재한 바로도 본인 용산 이태원 집을 49억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대충 법원이 폭언이나 진행비 혹은 정산 못 받은 돈 부른 부분들을 충분히 옛 매니저 손을 일정 부분 들어줬다. 이렇게 중간 결론은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전 매니저들이 본인들이 진행비나 이런 돈을 썼는데 받지 못했다. 우리가 미정산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박나래 씨가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가압류를 걸어놓겠다고 했을 예. 때 아마 법원이 이 사안이 불거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면밀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봤을 때 가압류 이렇게 재산을 동결해 놓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가압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이 옳다고 모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들이 제기한 이 주장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는 측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 느끼고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보다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옛 매니저들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법원이 우리 손을 들어줬다. 1억 가압류 받아들여 줬으니까 우리의 부당함이 일정 부분 법원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법적 절차 말고도 경찰도 수사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박나래 씨 관련 사건 7건이 접수돼 있고 수사가 진행돼 있다. 특수상해 횡령 그리고 맞고소한 부분, 뭐 공갈비스 횡령도 있는데
박나래 씨가 옛 매니저를 고소한 건도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 뭐 가압류건과는 별개로 아마 이것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박나래 씨가 미칠 주사위 뭐 파장, 일부 예능 프로그램은 아예 출연자 2~3명이 통으로 빠질 정도로 지금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은데 최근에 한 유튜브에 출연한 이제 방송인 딘딘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 안지영 기자님. 본인이 예전에 한강뷰 살아보니까 추웠다. 뭐 거친 표현도 썼어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왜 다 한강뷰 사냐라고 동네 연예인이 물어보니까 그건 나 혼자 산다 찍으려고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예부 기자로서 이 말을 어떻게 좀 해석하시겠어요? 사실 이 가수 겸 방송인 딘딘 씨가 최근에 개념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는데 예. 저 통상적으로 연예인들의 집 공개를 했을 때 보면은 집이 정말 좋습니다. 혼자 살지만 굉장히 넓고 또 한강까지 보이니까 대중들 입장에서는 워너비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결과적으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내 편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게다가 박나래 씨가 진행했던 나 혼자 산다에 나가려고란 얘기를 한 건데 예.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지을 수 없겠죠. 다만 예. 박나래 씨도 이 나래바라는 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죠. 방송에선 포장이 잘 됐습니다. 예. 많은 연예인들이 여흥을 즐기고 거기서 친분을 도모한다는 측면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주장을 보면 나래바에서 굉장히 많은 술을 마시고 거기서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TV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딘딘이 직접적으로 박나래 씨를 걸어놓은 건 아니지만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결국은 포장지로 쌓여진 연예인의 삶을 직격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기자님, 사실 이 뭐 해당 프로그램도 그렇고 여러 연예계 취재 오래 하셨는데 사실 어떤 특정 예능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그렇습니다만 나 혼자 산다도 초창기는 안 그랬었잖아요. 뭐 제가 기억이 맞다면 육중한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옥탑방에 살면서 진짜 나 혼자 산다의 연예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어찌됐건 프로그램 컨셉이 바뀌면서 좀 변화가 있고 그중에 이제 나래바가 있고 또 한강 보이는 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나래 씨에 관련된 얘기가 또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다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나 혼자 산다에도 분명히 여전히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작은 집부터 시작하는 연예인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중들이 바라볼 때 예. 과연 저게 이제 실제냐 혹은 설정이냐 이런 식으로 진정성의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정말 저렇게 재밌게 또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놓고 보면은 예. 박나래 씨가 손맛이 좋아서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매니저들이 도왔다더라. 그리고 또 집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는데 어떤 업체에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라면서 내가 참여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다음날 방송에 보니까 박나래 씨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오더라. 이런 식의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연출 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한강뷰 아파트도 온전히 자가가 아니라 정말 보여주기식의 월세집이라든지 무리하게 저렇게 마련한 경우도 있는데 예. 결국 미디어에서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이런 허상이라든지 보여주기식 어떤 프로그램들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동료 연예인 딘딘 씨의 저 유튜브 발언과 함께 박나래 씨의 옛 매니저들이 법원이 1억 가압류 신청 본인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주장한 얘기까지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 10위부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제